안녕하십니까. 가져갈까 전문의 최정입니다. 네, 오늘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과민성 대장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화장실 때문에 힘들어 많이 하시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배가 많이 아프고 화장실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공포감처럼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장내세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종류에 따라서 살이 찌고 아니면 쉽게 살이 안 찌고 이러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론적 바탕이 되면 동기부여가 명확해지고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중에서도 장내세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화장실이 이제 멀리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 싶고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변비 때문에 화장실을 너무 못 가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런 분들은 이제 배가 너무 묵직하고 항상 불편하고 불쾌하죠. 그래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그 행복감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복을 주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인데 그걸 잘 못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이렇게 화장실 너무 못 가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보통 IBS라고 하는 Irritable Bowel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먹는 거의 즐거움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여행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얘기를 오랫동안 할 때 항상 걸리적거려요. 아, 내가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또 민망한 부분도 좀 있겠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갈수록 예민해지고 먹는 걸 즐기지 못하니까 삶이 굉장히 불행해진다. 이게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실제로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최근까지도 뭔가 해결책이 없었어요. 왜냐면 원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하나씩 이제 관련된 그 스터디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가장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부분, 해결책이 하나 나온 게 지중해 식단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중해 식단은 이제 다이어트 식단, 장수 식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식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단이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메디테리어니언 다이어트라고 하는 MD라고 하죠. 보통 이런 지중해 식단이 이제 이런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사이콜라지컬 이런 이제 GI 심텀, 위장관 증상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심텀, 예민해지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앱스트랙트가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요약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6주간 이제 지중해 식단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이제 비교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중해 식단을 먹은 그룹이 무려 83% 정도 위장관 증상이 낮아졌는데 그렇지 않은 그룹은 37%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과적인 문제, 우울감이라든가 불안 증상도 개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지중해 식단을 먹었다고 해서 개선이 됐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장수하거나 이게 몸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래 살고 뭐 살도 빠지고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이러한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효과가 있고 정신과적 어떤 우울감, 불안감도 치료가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생겼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연구를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중해식 MD와 이제 IBS의 연구 관련 연구를 이제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실마리 힌트가 나옵니다. 쭉 내려보면 이게 이제 그림 자체가 이제 요약본이거든요. IBS가 있는 그룹 105명, 건강한 그룹 108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고요. 네, 스탠다드 MD 지중해 식단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좀 비교를 했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다음 표예요. 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그 장내 세균을 뜻합니다. 이 세균, 대장 내에 있는 세균을 얘기하는데 이 세균이 종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러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특히 이제 지중해 식단을 했을 때 반응도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좀 나왔던 얘기지만 대단한 어떤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왜 지중해 식단을 하면 이런 그 IBS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우울감, 불안감이 개선이 될까? 그건 바로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보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결론은 되게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장내 세균입니다. 이 장내 세균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규명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세균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있어요. 뭐 소다라든가 가공육 아니면 이제 우리 그 디저트 같은 빵 같은 케이크 같은 거, 맥주 이런 거와 뭐 이제 당근 주스라든가 뭐 포도 아니면 이제 감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 조금 더 장내 세균의 변화를 이끄는지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 관련이 있는 그런 세균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여기 이 세균 좀 이름이 좀 어렵죠. 홀리미넬라라는 균이 이제 가장 관련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장내 세균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내 세균, 수많은 장내 세균이 있거든요. 그 장내 세균 중에 어떤 균이 더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이제 아까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이제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보면 뭐 뻔한 내용입니다. 가공육이라든가 음료수 이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고 뭐 맥주 이런 것들이 좋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당근 주스 이런 것들은 드시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좋아진다? 장내 세균의 어떤 그 세균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식단 조절을 하는데 이 식단 조절로 인해서 나의 장내 세균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 장내 세균이 바뀌어서 그 나쁜 균은 없어지고 유익한 균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증후군이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증후군을 이제 진단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러한 설문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술 먹은 다음날 이제 설사를 하는데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자주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는지 보통 이제
이러한 음식들이 있는지, 유해균이 없어 좋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설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내 세균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내 세균은 실제 대장 안에 있는 살균 있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10% 세포와 90%의 미생물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체 밀수는 95%가 장내에서 살고 있다. 이걸 갖다가 장내 세균, 마이크로바이옴,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 장은 세균이 가장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면역세포의 70%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환경은 이 장내 미생물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균이 있는지가 굉장히 핵심이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의학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좋다. 아니면 너무 편협하게 좁아져 있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풍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떤 균이 더 좋은 건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을 쭉 내려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락토바실러스는 좋은 균이고요. 비피도박테리움도 좋은 균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미생물들은 어떤 균이 있습니까? 유익균이라고 하는 균이 이제 많으면 좋을 수 있는 그런 균들이죠. 아리스티피스라든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예요. 실제로 이제 상품명으로도 나와 있는 거죠. 비피더스 유산균 이렇게 표현하는 요구르트 선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비피도박테리움에서. 실제로 균 이름이 비피도예요. 그래서 비피더스라는 이름을 상품명으로 만든 거죠. 그럼 락토핏 이런 거 많이 지금 광고하고 있잖아요. 종군당에서 하는 거. 그것도 락토바실러스 균에서 이름을 따와서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 가장 대표적인 과민성 대장균의 좋은 유익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쁜 균은 뭐가 있을까요? 적을수록 좋은 미생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캄필로박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겔라라든가 베이로넬라, 이런 균들이 적어야지, 장내에 적어야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러한 어떤 장내 세균이 나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아시면, 내가 이런 균이 맞는구나, 아니면 적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하면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치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만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까지도 밝혀냈어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비만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 보시면 유익균이죠. 똑같아요. 네, 비피도박테리움은 또 좀 나와요. 되게 좋은 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니면 무시니필라, 아니면 알리스티페스, 이런 균들이 많으면 좋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적으면 좋은 미생물, 우리가 이제 뚱뚱하게 만드는 균이 있거든요. 가장 많은 게 퍼미큐티스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은 균 중에 하나인데, 퍼미큐티스가 많을수록 가스가 많이 차고 살이 많이 찝니다. 특히 내가 살이 쪘는데 유독 소화가 안 되고 복부 팽만감, 가스 차는 트림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내 장내 세균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내 세균 검사를 요새는 아예 할 수가 있어요. 변을 받아가지고 DNA 검사를 통해서 내 미생물이 얼마나 어떤 균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신기하게 도대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살도 찔 수 있고 과민성 대장균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걸 좀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피더스라든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락토 바실러스균, 이런 균들이 많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무작정 그런 상품들을 사 먹는 것도 좋지만 다양성도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한 달 정도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유산균은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꿔서 다른 균을 먹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상품이 되게 다양하고 균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해서 골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뚱뚱하다, 가스가 찬다, 과민성 대장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장내세균 꼭 체크해 보시고요. 올바른 나랑 맞는 유산균제제 한번 골라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